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부장은 유튜브 채널 프랑스 러시아 대화에서 28개 항목의 평화 계획은 복잡성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28개 항목 계획도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끼릴 드미트리예프는 이와 관련된 블룸버그 보도가 죄다 거짓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는 모든 드라마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시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원은 2014년 2월 서방의 지원하에 유혈로 집권한 키예프 나치 정권이 러시아의 모든 것을 말살하려는 방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방침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정치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던 USAID 등 전 세계 이념적 압력 기구들을 해체했지만 미국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는 의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념적 껍질이 벗겨지자 더욱 노골화되었을 수도 있다면서 요점은 미국은 모든 곳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미국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도 적용되는데 또 다른 문제는 유럽이 안보와 외교정책 측면에서 미국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유럽이 뭐라 하든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유럽 엘리트들이 키예프 정권을 이용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겨줄 수 있다는 믿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생산 능력을 끌어모아 훨씬 저렴한 노동력을 갖춘 국가로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미국으로 생산을 옮기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최종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세계 경제가 세계화와는 거리가 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수십 년 동안 IMF, 세계은행, WTO와 같은 기관에 도입한 세계화 원칙이 오랫동안 위배됐기 때문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지도부 구성, 투표 배분 등 더 이상 세계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없으며 공정 경쟁 원칙, 최상의 결과를 결정하는 시장 방식, 그리고 재산권 보호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리처드 닉슨 시절 금본위주의에서 벗어났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걱정하지 말라. 달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화이며 미국의 소유가 아니다. 달러는 모든 인류의 보물이며 모든 사람의 이익에 기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항상이란 말은 이미 끝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며 전 세계는 모두 세계 무역과 투자가 혼란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드시 유럽을 정복하려는 것만은 아니며 그들의 목표는 많은 돈이 획득된다면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갈등이 끝나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요즘 언론이 공유하고 있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는 협상 정보 유출로 누가 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평화로운 추세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 접촉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스티븐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의 회담 발표에 관련해서는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유럽 언론과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방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상황을 조작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시작했습니다. 마크 루이테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갈등이 2025년 말까지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기를 기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고 미국을 비롯한 일부 동맹국들이 이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최소한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누가 그 안보 보장을 해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동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서구의 전략은 재앙적인 역효과를 낳았다는 제목입니다. 맨날 러시아는 망했다. 푸틴은 죽을 맛이라는 소리를 떠드는 한국 몇몇 교수들은 죄다 사기꾼들입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제프리 sak스도 추천하면서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내러티브와 현실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전술적 승리를 차축하는 동안 러시아는 완전히 다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패권과 서방의 경제 통제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전쟁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루블 붕괴 예측이 틀린 이유, 유럽의 에너지 제재로 경제적 자살을 저지른 이유, 미국의 쇠퇴하는 금융 패권 뒤에 숨겨진 수학적 원리, 남반구로 향한 러시아의 전략적 전환과 그 의미, 브릭스 확장이 서방 세력의 기반을 위협하는 이유,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러 무역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 세계적 주권의 각성에 대한 제프리 sak스의 경고 등을 소개했습니다. 미어샤이머는 러시아가 단순히 제재에서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강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진정한 다극화 세계 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서구가 다극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달러 패권이 진정으로 종식되면 어떻게 될지도 묻습니다. 한국의 사이비 지식인들은 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지 특이합니다. 맨날 러시아 망한다, 중국 망한다 외치는 교수, 박사는 모두 코인파리들입니다. 소비자들도 불량식품만 좋아라 하고 주워 먹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